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향소산, 불황금전기산, 곽향전기산 세 가지 처방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처방 모두 매우 유명한 처방이고요. 호흡기와 소화기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방 치료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이 불황금전기산이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호흡기 증상 외에 소화기 증상이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와 소화기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한 것이겠죠. 이런 약들을 내외, 안과 밖을 같이 치료한다. 내상과 외상을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처방 모두 이 평이상과 이진탕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진탕이죠. 이 이진탕 처방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클립을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진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 평이산, 창출, 후박, 진피, 감초. 이 평이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도지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이 평위산이니까. 그런데 이 평이산 자체는 이 소도제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인, 신공매가, 산사, 육두구, 정양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평유산은 활명수 같은 약이 아닙니다. 이 평유산의 군약은 창출이죠. 습을 제거하는 약이고요. 후박 진피 역시 행기시키면서 화습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허함으로써 생긴 그 습체, 실증인데 그 실증의 근본이 식체보다는 습이 많이 뭉쳐져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화습시키는 약이 평이산이에요. 그래서 이 평이산을 이 소도의 목적, 소화제의 목적으로 쓸 때는 여기다 뭐 향부자, 사인, 육두구, 초과 이런 약들을 넣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이산은 이 화습한다라는 개념을 잡아두시고요. 이 평이산에 이제 소엽이나 곽향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이 세 가지 처방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이 소엽을 한번 이 평이산에 넣어볼게요. 이 곽향과 소엽 모두 이 소화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화기를 오히려 도와주면서 해표시킨다는 말은 이 사기 나쁜 기운이 이 체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발산시키는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곽향과 소엽이. 그래서 감기약이면서도 설사나 이런 내외를 겸치하는 약이에요. 자, 여기 소엽을 추가하면 이게 지금 평이산인데 어떤 효능이 추가됐죠? 해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다 하면 이게 향소산입니다. 평이산의 소엽. 근데 향소산은 어떤 약으로 주로 알고 계시죠? 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감기 초기 증상에 사용하는 약이에요. 근데 구성이 평이산인 걸 보면 이 해표하는데 그렇게 큰 중점을 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처방이죠. 그래서 향소산을 쓸 때는 이 소화기 증상, 특히 화습시켜야 되는 증상, 어떤 증상이죠? 뭐 설사를 하고 연변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감기 증상도 으슬으슬 춥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하는 이게 장염인가 감기인가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이런 때 쓰는 약이 향소산이고요. 또 여름철 감기에도 향유와 함께 많이 쓰는 처방이 향소산이에요. 실제 향소산 처방은 후박 대신에 향부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데요. 방의는 평이산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향부자 대신에 후박을 넣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하지만 원방이 향부자니까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평이산에 소엽을 넣은 약이 향소산이다. 그리고 후박 대신 향부자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곽향소엽으로 돌아가는데 요번에는 이 평이산에 향부자는 다시 빼고요. 후박을 다시 넣겠습니다. 이게 평이산이죠. 이 평이산에 곽향을 추가합니다. 소엽 대신. 그럼 뭐가 되느냐? 불황금전기산이 됩니다. 근데 곽향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진탕의 의미를 갖기 위해 반하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죠. 향수산과 매우 유사한데 뭐가 다를까요? 이 반하가 들어감으로써 습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토하는 증상, 미식미식한 증상, 그러니까 담의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더 좋은 처방이 이 불황금 전기산입니다. 처방의 의미는 똑같아요. 곽향이 내외를 겸치하죠.
해표시키고 이 평위산이 습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증상이 있고 설사 특히 연변이 있는 게 깔리면서 이렇게 오심이나 담의 증상 그리고 감기 증상이 같이 나타났을 때 쓰는 약이 바로 불황금 전기산입니다. 자, 곽경을 다시 빼고 이렇게 평위산과 이진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진탕이고 이렇게 하면 평위산입니다. 이렇게 4개가 이진탕, 이렇게 4개가 평위산이에요. 진피는 중복되고요. 이번에는 곽향도 넣고 소엽도 넣습니다. 그러면 해표시키는 작용이 아주 커졌죠. 근데 여기다가 백지도 더 넣고요. 길경도 넣습니다. 그럼 약 처방이 어떻게 변했어요? 백지와 길경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원방에는 대복피가 들어갑니다. 자, 이 처방이 곽향전기산입니다. 매우 유명한 처방이죠.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고 할 때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어떤 소화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소화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상한으로 봐야 될지 그런 상황에 썼던 처방이 곽향전기산이고요. 지금도 많이 활용되는 처방이죠. 요즘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많이 쓰고요. 또 이렇게 감기 증상처럼 장염 증상이 왔을 때 이 내외를 같이 치료하는 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처방 구성은 이게 바로 이진탕, 요렇게가 평위산. 그러니까 이진탕 플러스 평위산이 뿌리가 되는 처방이고 여기에 곽향소엽이 해표시킵니다. 그러니까 향소산이나 불황금전기산과 방의는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 반화, 복령, 진피감초가 모두 들어감으로써 이진탕의 그 의미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옛날에 토사광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토하고 설사하고 이게 같이 있는 증상에 썼던 약이 바로 이 곽향전기산이에요. 그래서 이진탕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백지, 길경 이렇게 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소산이나 불황금전기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활용 범위가 더 넓은 약이 됐고요. 대부피는 이제 이뇨시킴으로써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고요. 이 대부피는 저 같은 경우는 빼고 사용합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약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이 평위산과 이진탕의 변방을 모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자, 평위산과 이진탕 그리고 해표제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향소산은 평위산에 소엽을 가한 처방입니다. 이거 빼고요. 평위산에 소엽을 가하면 향소산이 됩니다. 그런데 후박 대신에 향부자를 넣죠. 후박과 향부자는 거의 비슷한데 향부자가 더 행기시키는 작용이 강하죠. 이렇게 만든 약이 향소산입니다. 다음에 다시 평위산을 원상태로 돌리고요. 평위산에 소엽을 넣지 않고 곽향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진탕을 완전히 다 가져오진 않고요. 반화만 가져와서 만든 처방이 불황금 전기산입니다. 이것도 향소산과 비슷하지만 소화기 증상 그리고 간모 증상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반화를 써야 할 미식미식한다든지 토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더 적합한 처방이 불황금 전기산입니다. 곽향전기산은 이진탕과 평위산을 그대로 다 넣습니다. 그리고 곽향과 소엽도 모두 다 넣고요. 백지와 길경까지 더해서 만든 약이 곽향전기산입니다. 원방에는 대복피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호흡기와 소화기에 사용되는 향소산, 불황금전기산, 곽향전기산을 모두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처방을 뜯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처방 구성을 알아두시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는 일도 적어지고요. 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